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투자를 망설이고 계십니까? 투자를 현재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또 제대로 잘한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진우의 투레이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한 우리 시각으로는 밤 10시쯤 될 것 같죠? 네. 아주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바로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표죠. 뭐 실업률과 더불어서 네. 발표되겠죠. 네. 네. 일단은 오늘 새벽에 나왔던, 그러니까 어젯밤이 되겠네요. 네. 예, 이 ADP 민간 고용이 너무나도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전망을 좀 해보고 네. 이 발표와 함께 뭐 주가와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지 먼저 한번 뭐 바로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밝혀지겠지만은요. 네. 한번 전망을 좀 해볼까요? 예. 지금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고용 지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딜러들이나 할 것 없이 많은 경제 지표 가운데 이 고용 지표를 굉장히 중시하죠. 네. 특히나 이제 연준에서 물가 안정과 더불어서 완전 고용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풀고 금리도 제로금리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고용이 좋아지면은 네. 더 이상 좋아지기 힘들 만큼 간다면은 그다음 추론은 뭐죠? 그러면 연준이 네. 여기저기 막 돈 풀고 낮은 금리로 지원하던 걸 갖다 이제 거둬들일까가 이제 걱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네. 발표되는 이른바 난판 페이롤, 비농업 부문 고용 창출 건수하고 실업률, 네. 그 전에 이른바 이제 ADP 민간 고용이 이제 발표되는데, 네. 어제 발표 내용이 그래요. 지난 5월 달에 97만 8천 명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규 고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민간에서. 네. 자, 시장 예상치는 65만 명 증가했는데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오늘 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왜? 지난번에 3월 달에 77만 명이 늘었다가 네. 비농업 부문에서 이거는 또 시장 예상보다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랬다가 또 4월 달에는 어떻게 26만 6천 명. 네. 그때 또 시장 예측은 한 98만 명 내다보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 이렇게 예상과 동떨어지게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다가 어제 또 그것도 있었습니다. 매주 발표하는 또 신규 실업수당 네. 청구 건수, 이것도 하나의 고용 지표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처음으로 코로나 퍼지고 나서 처음으로 40만 건을 하회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줄어들어야 좋은 겁니다. 줄어들어야 좋은 왜냐하면 거죠.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건수가 맞습니다. 줄어야 되죠.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또 같이 살펴보는 게 연속적으로 계속 실업수당을 타는 사람, 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한 16만 9천 명, 한 17만 명 가까이 더 늘어가지고 네. 이거는 또 나빴어요. 그리고 신규하고 연속이 조금 배치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오늘 밤에 과연 이제 ADP 민간 고용하고 네. 그다고 이제 난판 페이롤하고가 요게 가끔씩 엇박자를 낼 때가 있어서 오늘 저녁에도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제 미국 증시가 이게 나오니까 좀 오히려 빠졌잖아요. 네. 예, 과연 이것 때문에 빠졌는지 아니면은 월스트저널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만, 미 연준에서 이제 회사채 매입하는 걸 중단한다 했던 요것도 영향을 그 줬는지.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 일단 보고요. 네. 난팜 비농업 네. 부분이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네. 시장에서는 뭐 한 70만 명대, 76만 명대 뭐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만에 하나 조금 있다가 뚜껑은 열겠죠. 그렇죠. 80만 명, 뭐 85만 명 이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고용이 아주 좋아진 거지 않습니까? 시장 예상보다도 좋은 좋아졌으니까요. 거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good is bad, bad is good 할 때 가장 핵심이 고용 지표 아니었습니까?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만에 하나 이제 좋았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게 조합이 심플하죠. 네 개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자, 지표나 실적이 좋으면 주가도 오르느냐? 아니면 좋은데 주가는 빠지느냐? 네. 아니면 지표 실적 나쁠 때 주가가 오르느냐? 나쁘니까 빠지느냐? 네. 네 가지 조합인데 네. 사실 요즘은 거의 뭐 찍기 수준입니다. 네. 찍어 보시죠. 저도 하나 찍겠습니다. 아, 제가 힌트를 얻어야겠네. 우리 네? 정혜께서는 어느 쪽으로 찍으세요? 저는 고용은 좋다. 고용 좋다. 네, 한 80만 명 이상의 신구 고용이 나올 거예요. 제 뭐 한 3시간 있으면 밝혀지겠지만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서 주가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good is bad가 이번에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러면 금리도 오르겠네? 그런데 이제 거기가 또 하나를 갖다 붙이면 이제 그럼 인플레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고용이 좋아졌으니까 네. 이건 네. 확실한 인플레고 네.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는데 저는 여기서 뒤통수를 칠 것 같아요. 어떤 뒤통수? 오히려 금리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라면 그건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인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을 위험을 갖다가 회피하는 분위기. 예, 오히려 미국 채권을 사들이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조합인데 고용은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굿 뉴스인데 주가는 이제 좋았으니까 배드다. 주가는 떨어지고 오히려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돈들은 채권으로 다시 가게 되면서 금리도 떨어지는. 저는 이제 이런 조합을 이래서 시장이 하루도 안 쉬고 열리나 봅니다. 저는 지금 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네. 미국채 10년물 차트 이렇게 보니까 이 조만간에 열리겠는데 1.65 뭐 이런 어라운드 레벨이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저는 네. 오히려 그렇게 네. 보여요. 네. 기술적으로는. 네. 재밌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뒤통수를 칠 것 같다라는 이제 제 전망이죠. 그러나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재 채권 금리는? 예, 뭐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1.65나 1.7 레벨을 갖다가 이제 다시 올라서면은 네. 이거는 좀 시장이 편안할 수가 없는 레벨이고 네. 또 어제 뭐 결국 뭐 회사채를 갖다가 이제 매각하기도 했다 연준이 그 뉴스 때문인지 고용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 유로 달러가 또 약해지면서 달러는 또 강해졌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뭐랄까 시장의 가격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달러는 강해지고 미국채 금리 올라가고 조금 소위 말하는 완화적이기보다는 좀 긴축적인. 네. 그래서 증시가 조금 힘을 못 쓰는. 특히 나스닥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이유가 네. 자꾸 아직도 금리가 자꾸 위로 꿈틀꿈틀 그리는 그런 분위기라서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 우리 철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뭐 금리가 낮아진다. 그런데 그때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의 조합 가운데 또 약간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겠네요. 지금까지는 금리 오르면은 시장이 추워했는데 네. 오히려 지금 그것이 리스크 오프 이른바 되면서. 위험 회피라는 패러다임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네. 금리가 내려가는 쪽이라면은 네. 그렇다고 해서 금리 내린다고 주가 오른다는 보장이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계속 뒤통수를 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조합을 하나 이제 생각해 봤고요. 네. 이 부분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약 한 3시간 후가 되면은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되고 미리 뭐 생각할 거 없이 시장 반응 보고 네. 따라 하시죠. 네, 뭐. 저희가 한번 그 추론에 뭐 맵을 로드맵을 하나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방금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연준이 네. 그동안 사서 모았던 채권들 예. 주로 국채를 많이 사지만 코로나19 터지고 회사채를 샀죠. 네. 그다음에 ETF도 사줬습니다. 예. 근데 이 두 개 회사채와 ETF는 이제 다시 팔고 돈을 걷어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두고 지금 또 테이퍼링의 시작이다 아니다. 테이퍼링이잖아요. 아닙니까? 깜빡이 켠 거죠. 네. 예. 가끔씩 우리가 야 깜빡이는 좀 켜고 들어와라. 그렇게 훅 들어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연준은 그 정도 매너는 있어요. 깜빡이는 켜줍니다. 네. 한 몇 년 됐습니다만 우리 한국은행은 왜 깜빡이 켰는 거 반대로 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때가 한 김중수 총재였었나요? 뭐 깜빡이는 네. 저기 제일 3차선 정도 오른쪽 차선에서 우회전 깜빡이 넣어놓고 갑자기 좌회전 해버리면 얼마나 맞아요. 당황스럽습니까? 네.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돈연구소의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얘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숱한 경제 채널들 주식 관련한 그런 것들 유튜브로 보든지 하면은 뭘 하든 간에 이렇게 심플하게 뭐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이 간다 이런 얘기라서 참 재밌는데 왜 저 정철진 앵커는 왜 자꾸 이렇게 목돈연구소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진우 소장이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맨날 뜬금없이 연준 얘기하고 테이프링 얘기하나 싶으실 텐데요. 아, 그건 이제 또 우리 이진우 소장님의 롤이죠. 역할이죠. 저희 목돈연구소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뤄야 되니까. 그것도 네. 있지만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시장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거는 조금은 듣기에 좀 지루하고 네. 또 저 얘기야 싶겠지만 그래도 연준을 갖다가 계속 살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 3월에 말이죠. 네.
연준이 그것도 했다가 제로금리도 갑니다. 우리 또 QE 비스무리한 것도 합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3월 20일, 21일까지 우리 서울에서는 돌아섰는데 3월 19일 날 찍고 돌아섰는데 미국은 계속 빠졌어요. 네. 빠지다가 증시가 딱 정확하게 돌아섰던 그날이 3월 23일입니다. 작년 3월 23일. 그날 뭐가 있었길래 네. 결국 그거였어요. 우리 회사채도 사주마 이거였어요. 연준에서. 네.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샀느냐? 음. 사실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제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뭐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마켓 유통시장에서 이제 회사채를 사주기로 했는 그것도 투자 등급까지만 네. BBB까지만 사주기로 했는 그거였는데 지금 이거 해봐야 한 137억 7천만 달러? 애초에 시작할 때는 이거 한 5천만 달러까지도 사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말만 그렇게 했지 막상 들고 있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준이 회사채 보유하고 있는 거 전체 뭐 7조 3천억 달러. 진짜 얼마 안 돼요. 거기 국채가 한 7천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대비 이제 이거니까 사실 판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영향을 받을 거는 아닙니다. 이 보도가 어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회사채 시장 어제 큰 동요가 없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갖다가 왜 우리가 보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연준이 그동안 약속해왔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일찌감치 알려주고 시그널을 네. 주겠다 하는 건데 이거는 그 본격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채권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8월 저기 뭡니까? 잭슨홀 미팅까지도 갈 거 없네. 네. 당장 6월 FOMC 6월 FOMC 네. 13, 14 그때 가서 이거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도의 코멘트는 나올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정도의 예상이 이제 나오고 있죠. 네. 실은 저희도 이진우 소장하고 몇 번 이야기했었던 게 6월에 테이퍼링 시그널을 살짝 흘린다. 네. 그리고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이제 공식화하고 뭐 9월부터 뭐 그런 얘기는 우리가 그 일정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네. 뉴스와 이제 이러한 걸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식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는 데에서 조금만 더 이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자, 그동안에 우리가 5월 초순에 조금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했던 얘기가 야,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그리고 또 연준이 소위 말해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갖다가 언제 할지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이 약간 압박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순쯤 와서 뭐죠? 우리도 뭐 갑자기 삼성전자가 8만 전자 회복하고 지수도 뭐 3,200 넘어서고 하면서 시황에서 이런 얘기는 사라졌습니다. 네. 사라졌는데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이것이 시장을 갖다가 한때가 아니고 계속해서 묵직하게 압박하는 요인은 분명한데 네. 그렇다면은 6월이 되었건 8월이 되었건 이제 우리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위원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내지는 언제부터 테이퍼링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말이죠. 그래도 증시가 지난 5월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편안한 주식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네. 그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어느 정도 거기에 뭐 단련이 됐다. 굳은 살이 배겼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연준이 왜 저렇게 이제 태세 전환을 갈까? 시장을 망가뜨리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뭔가 자기들이 조금씩 이제 정상화의 길로 발길을 내디뎌도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나름의 자신감 그렇게 엮어진다면은 주식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막상 테이퍼링 얘기가 뭐 성명서가 됐건 기자회견이 됐건 잭슨홀 연설에서 됐건 나왔을 때 괜히 빠져버린다 시장이. 당장 다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 6월 얘기죠. FOMC에서도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시장의 체력과 결국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슈와 엮어서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 얘기 들으시니까 그러면 지금 1월부터 5개월간을 횡보 박스에서 당했는데 그럼 또 8월까지 기다리란 말이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요. 우리 뭐 5년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5년 박스피도 겪었는데 5개월이야 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종목 얘기 잠깐 하면 우리 종목은 아닌데요. AMC 엔터테인먼트. 네. 밈 주식 열풍입니다. 예. 너도 밈 샀냐? 나도 밈 샀다. 지금 전 미국 청년들과 미국 투자자들이 지금 밈을 이렇게 계속 사면서 뭐 채 일주일도 안 돼서
뭐 100% 오르고 뭐 다 지금 돌려서 이렇게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유희가 된 건가요? 주식 투자가? 글쎄 말입니다. 어쨌거나 가격대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1월 하순에는 게임스톱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은 AMC 엔터테인먼트 아니겠습니까? 네. 극장 체인. AMC 극장. 예. 네. 그런데 얘가 연초에 1불 50센트 2불 하던 주가입니다. 네. 그게 한번 이제 1월 하순 그 게임스톱 사태 때 한번 후다닥 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네. 그리고 안정이 돼서 지난 5월 23일 그 무렵까지만 해도 얘는 12불 정도에 불과했어요. 이게 지금 얼마까지 갔다 왔느냐 하면은 72불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초 1달러짜리가 70달러 된 거예요. 70배가 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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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뭐 6월 2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장중 고점은 전일 종가 대비 127%니까 네. 이게 더블 이상 났다는 얘기고 하루 사이에 네. 네, 그런 상황이고 뭐 하다못해 뭡니까 순식간에 뭐 5월 24일 그 무렵 이제 이게 한 번 더 2차전이 시작됐는데 그때 대비 그냥 순식간에 5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한 이틀에 100%. 그러니까 2배 오르는 거는 이건 그냥 뭐 그냥 당연한 거? 뭐 이런 거 같아요. 그 종목 보고 맞습니다. 있으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은 또 전일 대비 한 9.4%더 오르긴 했는데요. 네. 종가가 결국 마이너스 18% 끝나가지고 이날도 어제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이렇게 매수 들어갔다가 그대로 종가를 보는 순간에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45%예요. 장중에. 네. 자, 이런 종목인데 이걸 갖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제 이제 그 애덤 에런이라고 이 저기 뭡니까 AMC의 CEO가 네. 신이 났어요. 팝콘 공짜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영화관에 오면은 쏘는 거죠, 팝콘을. 네. 팝콘만 줘서 되겠습니까? 콜라도 줘야지. 네. 이 정도 갑자기 거의 망해가던 회사가 그냥 우샤우샤 흐르면서 여기까지 와서 살려놨는데 네. 여기다 대놓고 갑자기 1,100 몇십만 주 신주 발행을 하겠대요. 유상증자 하는 거죠. 근데 이 기회죠. 왜냐하면 투자자들 밀려오고 있으니까 주식을 더 발행해도 이때 아니겠습니까? 네. 회사 차원에서. 아마 아들, 손자, 증손자쯤 갔을 때 우리 그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돈을 버셨나요? 영화관 사업을 그렇게 잘하셨나요? 하면 아마 그때쯤 그럴 겁니다. 시대를 잘 타고나셨고 너희 할아버지는 돈복이 좋으셨던 분이다. 네. 그때 뭐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밈 주식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손님도 안 들고 맨날 적자 나는 그 영화관 주가가 성장주도 아니요, 가치주도 아니요. 밈이죠, 밈. 그냥 밈이죠. 네, 네. 예, 그러다가 후다닥 하는 사이에 그렇게 해서 또 종이 쪼가리 주식이라고 찍어내서 또 한 이렇게 몇 조 버셨다, 챙기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소장님, 우리가 네. 이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서학개미 그렇죠. 중에서 그렇습니다. AMC 또 뛰어드신 네. 분도 네.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밈주식 얘기 꺼낸 거는 이 AMC 엔터테인먼트가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네. 주는 통찰은 무엇이냐. 자, 이게 통찰은 정상은 아니잖아요. 정상은 솔직히. 아니죠. 예. 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헤지펀드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은 게임스톱, AMC 무슨 뭐 블랙베리 이런 데다가 공매도를 취하고 있고 이걸 레딧에 모인 개인 투자자들 거기에는 꾼들도 있고 뭐 아마추어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개인들이 결집해서 이 공매도 세력들을 그냥 척결한다, 박살을 냈다. 네. 그래서 며칠 사이에 뭐 3조 원, 4조 원의 우리 돈으로 치면 그 정도 손실을 입혔다. 너무 나이반 접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 얘기는 네. 과연 월가의 헤지펀드 같은 그런 선수들이 지난 1월도 겪었는데 그렇게 어리숙할까요? 저는 오히려 네. 이 와중에 부안해동하는 개인들이 다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오히려 어떻게 보면 5월 하순에 24일, 25 그렇게 해서 6월 접어들기 전에 매집한 거는 기관들일 수가 있어요. 수급 동향도 비슷해요. 그러고 기관이 나서 AMC의 극장을 AMC나 샀다? 뭐나 할 것 없이 네. 사놓고 네. 그다음에 살짝 공매도 약간 뭐 쳐놓고 공매도 쳤다는 것은 또 증빙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한 번에 이런 개인들을 자극하고 쇼스퀴즈를 노린 이런 것 갖다 한다면은 제가 봐서는 제가 월가에서 행세나 좀 하고 있다는 헤지펀드 매니저라면은 충분히 그런 작전을 갖다가 지난 1월 장세를 겪었다면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심플하게 그렇게 이거 공매도 세력들 박살나서 개인들이 승리야
라고 물론 이 와중에 지금 우리 들어가 보면 개인들 많이 버신 분들도 있어요. 많이 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코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지금 도지가 그렇습니다. 그 주가 하방론자가 지금 없잖아요. 우리 이제 마지막 남았던 우리 김 교수님도 아직 계시지만은 이제 네. 하방론자가 없는데 왜냐면 이제 저는 안 지금, 맞았으니까. 저는 이제 신랄 같은 그 줄을 하나는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방론자로. 아 우리 이진우 소장님이요. 우리 정철진 앵커께서 왔다 예? 갔다 하셔서 좀 서운하지만.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 꺼내냐면 네. 거의 이런 어떤 밈주식, 네. 우리나라 우선주 이게 네.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뭐 약간 좀 비이성적인 게 오면 그것이 거의 끝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짧게 어떤 입장이세요? 네. 그래요. 이 밈 주식이 됐건 뭐 가상화폐도 밈입니다만 지금 또 한번 일론 머스크 한번 트윗 한번 들어가 보시죠. 비트코인 해시태그 옆에다가 또 깨진 하트를 갖다가 슬쩍 올려놨습니다. 이 친구 또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너무 많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밈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에 들어가 계셔서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고 민망하긴 합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서 많은 돈을 갖다가 단기간에 버신 분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굉장히 조심히 접근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돈을 쉽게 주는 게 아니고요. 코인 시장 용어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72층, 73층에 계시면서 지금 엘리베이터는 36층에 있어요. 이 36층 반토막이라는 얘기죠 지금. 예. 이게 다시 72층, 7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다시 와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원위치 하려면 100%가 올라야 되고요. 딱 50% 빠진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은 크고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회는 또 위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위기가 기회라고 하듯이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변동성 커진 거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건 물론 이거는 당연히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배팅을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세요.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